미라클,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서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한 현지 조력자 390명이 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다고 하는데 기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비 교환으로 변한 카불 공항. 군인이 든 종이에 코리아, 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역시 직접 이 공항을 찾아서 한국행 아프간인을 한데 모으는데 그렇게 조력을 했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390명 가운데 절반은 보시는 것처럼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직접 살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군 수송기 내부에 타게 된 이 아프간인들 지금 탑승하네요. 내부는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네. 이 불편한 법도 한데 희망을 선물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아하. 합니다.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뚫고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공항, 아하. 네, 파키스탄에서 출발 11시간을 비행해서 입국장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엄마 손을 붙잡은 아프간 어린이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입국 예정이었던 아프간인 390명 가운데 377명이 어제 먼저 도착을 했고요. 수송기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등으로 13명은 오늘 추가로 입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분들한테 비행 시간 11시간은요. 아마 11년, 110년 그 정도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인천공항 한국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마 안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분들에게 우리를 도와준 현지 이 조력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2007년부터 우리 정부가 이 아프간에서 여러 이제 그 사업들을 갖다가 펼칩니다. 특히 네. 이제 아프간 재건 사업에 우리 그 정부가 참여를 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병원이라든가 직업 훈련을 이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요원들도 필요하고 의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대사관이라든가 기지에서 저분들이 실제로 많은 조력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90명이 이제 오게 됐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운 그 180명 정도가 미성년자에 해당이 세상에. 되고 지금 신생아도 3명 아이고. 그리고 이제 5살 이하짜리도 영유아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저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뿌듯합니다. 그러네요. 저분들은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면서요. 예, 저렇게 외국 정부에 협력한 분들을 그 탈레반이 배신자로 낙인 찍으면서 아이고. 색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공항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목숨을 걸고 왔던 건데 곳곳에 탈레반 검문소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정부가 그분들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어떤 길로 와야 된다, 뭐 큰 길로 가면 안 되고, 뭐 뒷길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력으로 도착을 한 분들이 26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서 그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했는데 네.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미국이 탈레반하고 협상할 때 버스 수송은 허가해 주겠다고 탈레반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딱 전해 듣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버스를 네. 우리가 할애받자라고 해서 버스 6대를 할애받아가지고 아하. 결국 수송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과정에서요, 저 미군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을 설득하는 끝에 저렇게 버스에 태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외교력, 협상력도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빛이 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까지 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탈레반이 검문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올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호주는 50명, 독일은 7명, 벨기에는 비행기에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군과의 협상 끝에 미군 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아시죠? 비상연락망. 네. 네, 근무지별로 이제 대표를 뽑아서 피라미드 형태로 연락을 돌리는 이 비상연락망이 또 빛을 발해서 아하. 많은 분들을 기적같이 싣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건물하는 것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탈레반과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전철수거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게 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그 검문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300여 명이 그 기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야 이번 작전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가 이제 작전명을 기적 미러클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아주 정말 기쁘게 다들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애들 아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작업 중입니다. 지금 목숨을 건 탈출 국내에는 일단 이 저분들을 모셔왔는데 또 하나 과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금 국내 체류 지위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적절한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90일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을 한 상황이고 최장 2년까지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로 그다음에 이제 전환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전환할 계획의 비자는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제 취업까지도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개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영주권을 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입국한 이 아프간인들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 공항 인근의 임시시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머무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머무르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탄탄하게 지금 방역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 놨는데 근데 조금 전에 허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공무원 인재개발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지? 분명히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코로나19 초기에 우한 교민들이 왔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 앞에 들어 누워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거셌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당시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역 주민들의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요. 아프간어와 영어로 또 격려하고 환영하는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영어로 걸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충북도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이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상황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인근에 24시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있기가 참 어렵죠. 물론 진천 주민분들이 모두 다 환영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승적으로 우리가 안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천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커다란 동요 없이 아까 플랜카드 나왔던 것 같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초기 단계에서 그 카불에 있는 그 공항에서 비행기 밖에 매달려 오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흥남부도에서 철수를 할 때 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1951년이니까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럽니다. 이번 작전을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름 붙일 그게 딱 들어맞는 상황,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저녁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공항의 에비게이트와 공항에서 250m 정도 떨어진 한 호텔이 타깃이 됐는데요. 특히 호텔의 경우에는 서방국들이 카불 탈출 대기자들을 묵도로 하는 숙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최소 9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세상에. 부상자도 150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또 미군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 부상자에는 미군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Thank you. While we're saddened by the loss of life, both U.S. and Afghan, we're continuing to execute the mission. Our mission is to evacuate U.S. citizens.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이슬람 무장 조직 IS 있잖아요. 네. IS에서 이번 테러를 자기들이 한 거라고 자처를 하고 나섰거든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예, 자기들 요원이 폭발물을 소지하고 아우 세상에 저 폭발 규모 보세요. 아이고. 예, 폭발 규모가 엄청난데 아우. 모든 그 보안 시설을 다 뚫고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서 폭발 벨트를 터뜨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IS 측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나쁜 그 짓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미군이나 군대에서 민간인 피난민들이 다가와도 선뜻 돕지를 못하고 혹시 저들이 또 폭발 그러니까요. 벨트를 차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애꿎은 다른 피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네.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컸는지 저 멀리서 찍은 영상에도 지금 폭발이 위력에 흔들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전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목이 메일 정도로 지금 슬픔에 잠겼는데 지금 보복은 천명했지만 글쎄요, 쉽게 지금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일단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용서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사냥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장소와 시간에 강력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할 때는 아프간에 추가 병력을 파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불 현지에 남아 있는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하. 아까 이제 미국 중부 그 사령부에서 발표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이 대피 작전은 계속이 될 것이며 또 이제 그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그 연합국들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테러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그 대피 작전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20년간 이어온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아프간 철수 계획을 밝혔고 철수 도중에 또다시 직면한 IS의 테러, 미국의 선택, 미국의 앞으로의 이 행보가 또 주목이 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